무력으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뺏어간 중국이 이제는 대만과 한국까지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무력으로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밑밥을 깔아놓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이번에는 한국에 써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적으로 한국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문화재 당국인 국가문물국은 동모산으로 추정되는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 마반촌 산성 유적지가 2020년 중국 10대 고고학 발견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굴을 진행한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는 새로 발견된 곳이 발해 시조인 대조영이 무리를 거느리고 동모산의 근거에 성을 쌓고 살았다라는 발해 건국 시기의 성과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화민족 공동체론을 내세워 중국 내 여러 소수민족 역사를 중국사로 강제 편입시키려 하고 있고 한국을 상대로도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한복, 김치 등 모든 문화가 중국 것이고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가수 아이유까지 은근슬쩍 중국인인 척 중국 게임에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 캐릭터가 입고 나온 의상이 2016년 종영한 SBS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에서 아이유가 입었던 한복과 동일하고 심지어 꽃을 들고 있는 자세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까지 건드리며 중국의 파오차이가 오리지널 식품이라며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따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며 5천만 한국인을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 수많은 음식점들이 저렴한 인건비와 식재료를 사용한 중국산 김치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산 김치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죠.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김치 수입량은 28만 1186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연간 김치 소비량의 200만 톤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매년 김치 수입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중에서 무려 99%가 중국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값싼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에게 속여 파는 식당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 사이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0곳이 배추김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의 실태가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죠. 이렇게 녹슨 포크레인과 알몸의 사내가 절인 배추를 휘젓는 알몸 배추, 들쥐가 들끓는 건 고추 더미를 태연하게 갈퀴질하는 들쥐고추, 시커먼 맨발로 잡곡을 뒤섞는 맨발 잡곡 모두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식품의 심각한 위생 수준에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자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김치 산업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한국의 강력한 한방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삼성과 한국의 중소기업부가 손잡고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한 김치업계가 중국산 김치와 견줄만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치 양념 넣기 설비 등으로 공정 자동화를 갖춘 김치업체 풍미식품의 경우 생산량이 481% 증가하고 불량률은 무려 84%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칠승 장관이 16일 오후 수원 풍미식품 본사를 찾아 스마트 제조시설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삼성전자 등과 협력을 통해 풍미식품 23개 김치업계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수기로 관리되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디지털화한 스마트 햇섭 보급도 확대됐는데요. 김치 공장의 스마트화로 생산성과 품질이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치 제조 공장은 배추 투입, 절임, 세척, 탈수, 양념 혼합, 숙성, 포장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양념 버무리기 작업을 스마트 공장에서 로봇이 대신 해주게 된 것입니다.
박종학 중기부 제조혁신지원과장은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김치 제조 공장에 스마트화되자 생산량이 480% 넘게 증가하는 동시에 비용이 감소해 중국산 김치와 겨룰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산과 중국산의 김치 가격이 비슷해지게 되며 중국산 김치 수요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품질과 맛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심각한 신뢰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김치은 인천 김치절임류 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김치업계는 매출이 50% 늘고 원가 경쟁력이 20%가량 늘어나면서 중국산 김치와 겨룰 경쟁력이 생겼다. 과거엔 중국산 김치와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벌어졌지만 이제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전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산 김치 완제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1억 4,451만 달러, 하나로 약 1,61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7,109만 달러로 절반에 육박했고 미국 2,305만 달러, 홍콩 775만 달러, 대만 587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도 14개국에 달했습니다. 김치 수요는 당분간 더 늘 전망인데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마켓워치는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세계 김치 시장은 2018년 30억 달러에서 연평균 5.2%씩 증가해 2025년 42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데이터 브릿지도 2028년까지 연평균 4.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켓워치는 보고서에서 건강을 고려한 식물성 식단 증가 등이 김치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삼성과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덕분에 이제는 한국이 해마다 28만 톤이 넘는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중국산과 같은 가격으로 맛과 품질을 압도하는 한국산 김치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처럼 식품으로 장난치다가 한국에 참교육을 당하게 된 국가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반적인 결정을 내린 일본 스가 정권이 막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라며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심지어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의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 기준에 기초한 각국의 규제에 따라 트리튬이 포함된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라고 지시했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게 되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동남아의 수많은 전세계 국가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앞으로 향후 10년간 가솔린, 디젤차만 만드는 회사들은 모두 망할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차 살 계획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자, 그럼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몇 년째 한국을 괴롭히는 뿌연 미세먼지가 올해도 또 슬금슬금 서울을 덮고 있습니다. 각종 대책이 때 되면 쏟아지지만 공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으시죠? 반면에 뿌연 공기의 상징이었던 런던은 이제 꽤 맑은 공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1952년 나흘 동안 지속된 스모그 사태로 1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런던은 건강한 공기에 도시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공개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12 마이크로그램으로 공기 질이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개선돼 1990년대 초 20 마이크로그램의 절반 수준으로 초미세먼지가 줄었습니다.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초미세먼지가 악화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3.3 마이크로그램으로 런던의 2배쯤 나빴습니다.
런던은 어떻게 공기를 맑게 씻어냈을까요? 전문가들은 교통수단, 즉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겠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원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도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런던의 노력은 더 민첩하고 과격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통제하기 쉬운 대중교통부터 칼을 댔습니다. 권고가 아닌 강제 수준입니다. 런던의 규제를 보면 정말 혀를 두를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8년 이후 새로 등록하는 모든 택시는 전기차, 즉 무공해 차여야 합니다. 전체 택시 2만 1000대 중 약 1700대가 이미 전기차입니다. 런던 시내 곳곳에선 전기 플러그 같은 그림을 붙인 전기차 택시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전기차 택시가 전체 7만 2천 대 중 150대 뿐입니다. 런던은 2033년까지 택시와 우버 등 승차 공유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를 위해 전기차 택시의 가장 핵심적인 급속 충전소 175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목표는 2025년까지 전체 택시의 55% 정도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수준입니다. 런던의 경우 울트라 로우 에미션 존, 즉 초저 공해존 발동으로 유럽연합의 매우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한 차만 런던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로우 에미션 존 벌금은 현재 200파운드 약 30만원이고 내년부터 300파운드 약 45만원으로 더 늘어납니다. 서울 노후 경유차 운행 위반 과태료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사흘 동안 대중교통 무료에 150억 원을 썼습니다. 런던시는 일회성이 아닌 실용적인 장기계획에 예산을 알뜰히 투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런던시 맑은 공기 기금은 10년에 걸쳐 2200만 파운드 약 332억 원을 써서 공기 질을 더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런던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경유 연료 자동차 운행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와 유럽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경유차 생산을 줄이는 대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함부르크시가 시내 중심가 도로에서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운행 금지 대상은 유로6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2013년부터 적용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입니다. 함부르크시에만 16만 8천 대에 이릅니다. 운행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25유로, 트럭은 7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탈리아 금융 중심지인 밀라노는 최근 내년부터 경유차의 운행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리노, 로마 등 이탈리아 주요 대도시들은 도심 운행 금지 등의 규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도시들이 새로운 유로6 기준을 통과한 차량 외에는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시도 2019년 이후 새로 등록되는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금지합니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2040년 이후 경유차와 휘발유차 등 내연 기관차는 판매 자체가 불허됩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24년부터 경유차, 2030년부터는 휘발유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2040년 프랑스 내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계획이 파리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 환경부는 1997년 이전 등록 경유차와 2001년 이전 등록 휘발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 등 저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신규 등록차 중 경유차 비중은 올해 30%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 경유차는 약 46%까지 올라갔지만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유럽 주요 15개 국가의 경유차 점유율은 2011년 56.1%였으나 지난해 45.7%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경유차 생산을 줄이고 그 대신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복스바겐은 오는 2022년까지 약 68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16개 세워 오는 2025년부터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공급 계약 규모를 48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SDI와 LG화학이 나란히 25조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복스바겐 E-골프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복스바겐과 더불어 2022년 피아트, 크라이슬러, 2023년 볼보 등이 경유차 생산을 중단합니다. 르노 역시 경유차 생산을 중단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는 모두 유럽에 공장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모두 해당 공장을 조기 가동하고 있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은 이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공되면 전극 셀, 모듈, 팩 등 전기차 배터리의 중간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한 곳에서 생산됩니다. 삼성 SDI의 헝가리 괴드 공장도 지난해 5월부터 준공해 2분기부터 전기차용 배터리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연간 5만 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헝가리 코마룬 공장은 2022년까지 8,402억 원을 들여 짓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투자가 완결되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시대와 발맞추어 기술을 개발하며 망해버린 일본의 소니가 되지 않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사업 말고 전기차 사업 부문은 어떨까요? 아우디 복스바겐 코리아가 속한 복스바겐 그룹이 자사 첫 순수 전기차 ID3를 본격 양산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ID3 생산 현장을 찾아 국가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된 ID3는 복스바겐 전동화 전환의 첫걸음을 떼는 상징적인 차입니다. 복스바겐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쯔바카우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차종에 걸쳐 생산 과정부터 모든 단계 완전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 중입니다. 여기서 제작되는 ID3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탄소 중립이 실현된 세계 최초 순수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셀 제조, 차량 생산, 그리고 차량 충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라인하르드 슈미트, 복스바겐